안녕하십니까. 반포 펜타스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쌤입니다. 제 이름은 장은석이고요. 이번에 겨울방학 펜타스에서 수업하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겨울방학 특강은 일단 바로 들어가면은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말까지 10주의 커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2월 21일, 정확하게는 수요일날, 요 시간은 요 주차, 요 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주를 시점으로 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총 10회로 수업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명과학을 처음 듣는 학생들,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아예 생명과학을 처음 듣는다, 이제 선행하는 학생들이죠. 이렇게 그런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편성을 해놨고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내가 학교에서 시험 볼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이 그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과학은 전 단원을 다루진 않습니다. 단원 자체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가장 많아요. 물화생쥐 4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단원 차지하고 있고, 암기하거나 좀 이래야 되는 파트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이 부분만 핵심으로 뽑아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원하고 4단원 위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3단원은 1학기 2차 집필, 4단원은 2학기 1차 집필,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이게 시험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 1회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시간 동안은 이론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문제풀이 하고 질의응답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3시간 정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론 수업의 경우에는 간단한 것부터 좀 쉬운 거, 그냥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부터 해서 좀 심화적인 부분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 단순하게 배운다고 끝이 아니죠. 배웠으면 풀어봐야죠. 다양한 문제풀이까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를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을 배울 때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왔다가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집중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매주 수업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할 겁니다. 지금 이 녹화 영상처럼 수업 시간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녹화한 부분을 네이버 밴드라는 걸 통해서 애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줄 거고요. 또는 보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건데, 이 보충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주에 수업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수업이야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뭐 주말에 신청을 했다. 그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만 딱 듣는 게 아니고 평일날도 가능하거든요. 수업이 깔려 있으면. 이제 그 주 안에만 들으면 돼요. 어차피 생명과학은 제가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주에 해당하는 수업 단계를 다 똑같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안 되면 뭐 평일날 미리 와서 수업 듣고, 평일날 안 되면 토요일날 나중에 일요일날 와서 수업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보충을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그 주차 수업이 전부 다 안 된다 그러면 한 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해서 보충을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보고 와라, 영상 참고해서 꼭 공부해 와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밴드에는 1대1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저하고 함께 하면서 질의응답 또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걸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고 이제 물어보거나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카톡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해왔고, 이제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쭉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대답도 빨리 해준다고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후반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이제 후반부를 들어가게 되면 유전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돼요. 그 유전에서는 수능이사 모의고사
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통 수업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업 끝나는 그 다음 주에 공부 좀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유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아예 해결하는 주차를 가질 거예요. 이게 7주차하고 마지막 10주차 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 두 주차에서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면서 아예 이게 수능 나온다, 이게 모의고사 수준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극의 전달입니다. 자극의 전달, 그리고 근수축 운동 이렇게 들어가요. 자,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뭐 1, 2단원 뭐 문제 없습니다.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쭉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이 자극 파트가 딱 나오는 순간 요때 처음으로 좌절을 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파트예요. 이 자극의 전달하고 근수축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거의 준킬러 문제에 속합니다. 준킬러라는 게 이제 킬러처럼 너네 풀지 마, 그냥 버려,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 하지마,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숙달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파트거든요. 근데 숙달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입장벽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요게 진입장벽이라고 하면 이 진입장벽을 넘기만 하면 쉽게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넘는 게 어려워요. 그 파트가 요 파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 딱 하다가 와,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생명과학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 파트 이후부터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 대충 중학교 때 하던 방식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 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되게 외울 것도 많고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때가 고비예요. 이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1, 2단원을 보통 시험을 그 1차 지필로 처음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요거 두 개 너무 쉽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요거까지 포함시켜서 얘로 이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간고사부터 요때부터 고비예요. 시작부터 딱 이렇게. 이거를 잘 못 넘는다? 그럼 기말도 힘들어져요. 기말은 이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요것만 잘 넘기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고비.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론은 빨리 암기해야 돼요. 최대한 이론은 빨리 암기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보통 시험 기간 예를 들어서 4주 잡았다. 그러면 이론은 그 전부터 시험 대비하는 기간 전부터 이론 수업하는 시간부터 쭉 암기를 쫙 해오고 시험 대비 들어갈 때 한 주 정도만 이론 수업 이론 내용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3주 동안 문제만 계속 풀어야 돼요. 계속 문제만 풀면서 숙달이 되어야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다 풀 수 있게 바뀝니다. 그게 첫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넘겼다, 이것도 됐다 이제. 그럼 다음 파트로는 신경계랑 호르몬 또는 항상성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건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보다시피 생명과학에서 암기가 가장 많은 파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워,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암기가 워낙 많다는 건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언젠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같이 해야 돼요. 단순하게 외워가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 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외울 거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여기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는 막 논술형으로 그냥 뭐 A4 용지 하나 주면서 다 네가 아는 거 다 써, 이렇게 해서 제가 점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도 좀 많습니다, 암기할 때. 이 경우에는 누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너 공부 안 했지? 너 이거 안 해왔잖아. 이게 바로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넘어오는 순간 학생들 등급이 나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내가 한 만큼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해야겠죠, 빠르게. 자, 그 다음 파트는 병원체와 방어작용이라는 파트입니다. 암기 에피소드가 좀 많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생명과학에서 처음 배워요. 중학교 때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통합과학조차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생명과학 딱 올라오면서 처음 배우는 파트가 병원체와 방어작용. 심지어 방어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면역계거든요. 면역계. 이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응용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본인 다 외웠다고 해가지고 문제 딱 풀려보니까 야 이건 여기가 이거 없지 이런 거 여기 들었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혈액에서 혈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혈청은 혈액에서 맑은 부분이라 하면 돼요. 보통 이제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항체가 들어있는 걸 이제 혈청이라고 해요. 항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면역하는 담당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들어있는 걸로 자꾸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얘를 까먹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실질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이것도 이건데 실험이 많이 나와요. 실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험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맨 마지막 넘어가면 혈액형 응집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혈액형을 응집시켜서 혈액형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복잡하게 나온다. 이게 약간 수학이랑 관련됐어요. 수학 집합이죠. 집합. 교집합 이런 거. 요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조금 난이 높아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 수학에 있는 이 집합과 관련된 거를 좀 기억해놔야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은 4단원 파트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유전이 들어옵니다. 자, 이 4단원 파트의 첫 도입 부분은 염색체와 DNA라는 파트고요. 유전 파트의 도입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전의 전체적인 부분에 필요한 용어를 담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 핵, 상, 핵형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막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동 염색체의 정의, 대립 유전자의 정의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는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정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단순하게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어떤 파트에서 뭐가 상동 염색체의 관계가 띄고 있는지 이게 상동 염색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게 부분이 맞는지를 응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단순 정의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얘가 어떤 개념이구나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걸 못한다, 이걸 대충 한다, 그럼 뒤에는 이제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핵심 부분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세포 분열하고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중학교 때 배웠던 체세포라는 파트, 그리고 생식세포라는 파트가 있어요. 요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파트예요. 생식세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파트인데 물론 중학교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파트가 후반에 나올 수 있는 염색체 비분리 그리고 앞에서 배운 DNA라는 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준킬러에서 킬러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계되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럼 진짜 어려워져요. 특히나 시험 범위가 4단원 이제 전체로 들어가는 경우. 이 전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2학기 1차 집필에서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 이러면 이제 엄청 어려워지죠. 어떤 학교에서는 4단원 전체, 아니 심지어 전체도 아니었어요. 유전병은 제외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유전병이었는데 요거는 제외. 나는 이런 시험 범위였는데 불구하고 평균이 30점 후반대였어요. 이게 과목 평균이에요. 과목 평균. 이 말이 되나 생각해요. 이게? 과목 평균이 30대 후반이다. 그러면 애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30점대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좀 잘 보면 4, 50 나오는 거고. 이 정도로 어렵다. 여기는. 그냥 거의 이제 애들이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4단원의 이 세포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의 유전이죠.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 사람의 유전 파트가 미치죠. 아주.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고 극악의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다. 엄청 어렵다. 단순하게 이론은 무조건 암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론 부분을 선생님만큼 다 암기를 했어. 그러니까 책을 거의 쓸 정도로 암기를 했어요. 근데도 문제는 못 풀어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공부했어. 그래서 문제 또한 어느 정도 풀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느낌을 받고 풀 때마다 신유형조차도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내용이 돼도 수능 특강, 모의고사, 수능 수능 넘어가면서 애들이 선생님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이 파트예요. 그래서 요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요게 제일 문제예요. 요게 이제 만점 후반부, 저희가 거의 수업에서는 8, 9, 10주차 이렇게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쯤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애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수업하는 3단원, 4단원 파트가 다가 아니란 말이죠. 뒤에 더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아까 설명했듯이 다른 과학보다 단원이 많아요. 5단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징이 이거야. 학생들이 단순하게 암기야 생명과학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울 거야. 에이, 뭐 그래서 생명과학 정도야.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수업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몇 명은 선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대비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선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생명과학 수업 듣다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시험에만 잠깐 우리가 벼락치기 하잖아요. 벼락치기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유전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기간에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생명과학 자체가 다른 특성이 이제 다양하게 응용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새롭게 신유형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만 다가 아니고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이런 유형도 있구나라고 좀 캐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 파트 있죠? 요거는 세네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학교 시험에서 4단원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4단원만 나오는 경우에도 보통 이게 나와요. 이렇게 좀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7문제면 절대 못 푸는 하셔야 돼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이런데 학교 시험에 3문제만 나오겠어요? 아니죠. 보통 25문제에서 많게는 30문제까지 나옵니다. 학교 시험 자체가. 이렇게. 거기 허술형 포함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문제 시간이. 그래서 보다시피 시험 기간에 문제조차 풀이조차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본은 놓치면 안 된다. 3-4문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한 20문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빠르게 풀어요. 다다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과학 공부하는데 그게 문제죠. 그게 좀 어려운 거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빨리 끝내놓고 시험 기간 4주 동안 문제만 달달달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매번 하면은 그 당일 수업을 내용이라든지 또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매 수업은 그런 식으로 보시고 이 문자 받으시고 아, 수업을 요걸 했구나, 과제는 또 뭐구나, 그리고 뭐 성취도 평가 같은 걸 봤다면 학생들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다 라고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수업 시간에 숙제를 안 한다든지 또는 뭐 수업 방해되는 행동을 많이 하다든지 이러면 그 특이사항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좀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문자로 받고 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반포펜타스 과학학원 번호 02-503-4033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담당 선생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통화를 해서 어머님과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특강 시작되면은 그 마무리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